2024년 한국 문학사의 길이 남을 쾌거로 기록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그녀의 작품 세계와 더불어 개인적 삶에도 새롭게 조명을 비추게 했습니다. 그녀의 문학은 인간 내면의 깊은 고뇌와 상처, 그리고 치유와 재생의 과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해왔습니다. 한강의 삶 역시 그녀의 문학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2000년대 초반 이혼은 그녀의 개인적 궤적과 문학적 성숙을 연결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문학계에서는 한강의 이혼이 그녀의 문학적 성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결혼 생활 중 겪은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갈등, 그리고 이혼 이후의 고독과 해방감이 그녀의 작품에 깊이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특히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같은 작품에서 드러나는 인간 소외와 단절의 정서가 이러한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강은 1990년대 중반 홍용의 문학평론가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전소설 침묵에는 아내가 남편의 말에 설득당해 아이 안 낳으려 했던 마음을 바꿔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설에서 한강은 세상이 아름다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고 현재로선 살아갈 만하다면서도 아이가 이런 생각에 이를 때까지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올지,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지,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몫도 결코 아닌데 어떻게 그것들을 다시 겪게 하냐고 전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라며 여름엔 수박이 달고 봄에는 참외도 있고 목마를 땐 물도 달잖아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 것 다 맛보게 해주고 싶지 않아? 빗소리 듣게 하고 눈 오는 것도 보게 해주고 싶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말에 느닷없이 웃음이 나왔다는 한강은 다른 건 몰라도 여름에 수박이 달다는 건 분명한 진실로 느껴졌다며 설탕처럼 부스러지는 붉은 수박의 맛을 생각하며 웃음 끝에 나는 말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 한강은 이혼을 결정하며 1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혼의 구체적 사유에 대해 한강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그녀의 여러 인터뷰와 작품 속에는 결혼과 관계에서 비롯된 고독, 소외, 그리고 내적 갈등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한강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제 문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고립감과 소외는 개인적인 고통에서 시작되었으나 이를 바탕으로 모든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경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한강의 작품 세계는 급격히 변모하며 심오한 철학적 질문과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작 채식주의자는 그녀가 이혼 후 발표한 주요 작품으로 남편의 시선에서 시작해 아내의 변화와 단절, 그리고 인간 본연의 욕망과 본능을 탐구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가족 내부의 갈등을 다루는 것을 넘어 인간이 가진 폭력성과 소외를 철저히 해부하며 독자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한강 작가가 결혼과 이혼 과정에서 느낀 감정적 소용돌이를 예술로 승화시킨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주인공 영애가 선언하는 한마디는 한강이 느꼈던 자유와 고통을 상징하는 대사로 회자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되고 싶지 않아. 이 문구는 억압과 관습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한강 자신의 내면적 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또 다른 걸작 소년이 온다는 역사적 비극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루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고통과 상실을 정교하게 직조하며 개인적 경험이 역사적 서사에 스며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한강은 이 소설과 관련된 한 인터뷰에서 고통은 인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며 자신의 문학적 관심이 인간 회복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문학 평론가들은 한강의 이러한 변화가 그녀가 이혼 이후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혼 이후 한강의 작품에는 관계의 단절과 회복이라는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이혼 이후 그녀가 스스로를 치유하며 재발견한 삶의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소설 희는 한강의 문학적 실험 정신과 개인적 내면의 성찰을 결합한 작품입니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흰색은 단절과 상실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은유로 해석됩니다. 책 속에서 반복되는 한 문장은 그녀의 감정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무엇이 사라질 때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 문장은 한강이 이혼을 통해 얻은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재창조한 과정을 독자들에게 강렬히 전달합니다. 한강의 이혼은 그녀의 개인사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중과 문학계는 이를 작가로서의 성장 과정과 연관지어 바라보며 이혼이 그녀의 삶과 문학에 끼친 영향을 평가해왔습니다. 한강의 이혼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 작가로서 감당해야 했던 문화적 편견과도 연결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작가의 이혼은 종종 부정적 시각을 동반했지만 한강은 이를 문학적 성과로 극복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이를 문학적 성취로 극복하며 대중의 지지와 존경을 얻었습니다. 한강의 이혼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그녀의 작품 세계를 풍요롭게 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문학으로 승화시키는 드문 재능을 가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한강의 초기 작품 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이혼은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고 보다 심오한 문학 세계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한편 대중은 그녀의 이혼을 인간적인 고뇌의 증거로 바라보며 한강이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응원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강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제게 있어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저는 제 이야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대중과 문학계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녀의 문학적 여정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강은 한 인터뷰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삶의 경험이 문학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문학은 내가 살아온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동시에 내가 꿈꾸는 세계의 초상이라며 자신의 작품이 삶의 궤적에서 나온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처럼 한강의 문학은 그녀의 개인적 경험과 예술적 상상력이 결합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강은 자신의 삶과 문학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삶은 제가 글을 쓰게 만든 원동력이자 글을 통해 치유받는 과정입니다. 그녀의 삶과 문학은 단순히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인간적 가치를 전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문학은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었으며 동시에 자신을 위로하는 도구였습니다. 한강의 이혼은 단순히 개인적 사건이 아닌 그녀의 문학 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녀의 문학적 도약을 가능케 한 계기였습니다.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에서 느꼈던 상처와 고독,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성찰은 그녀의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한강의 이혼은 그녀의 문학적 성취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인간 존재와 관계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그녀의 의지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강은 이혼을 통해 개인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해 인간 존재와 관계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녀의 고통과 치유의 여정은 많은 독자들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한강을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강은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독자들에게 고통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한 작가로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